나스닥 차트에 정말 중요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필반, 코스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차트 분석 바로 갑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단기 급락이 세게 나왔고요. 그 7월 중순의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10월 달에 저항을 받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돌파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난 목요일에 음봉이 나왔는데요. 5일선이 우하향으로 바뀌면서 음봉이 나왔고 그 직전에 이렇게 분봉상 미니 박스였거든요. 30분 봉상 이렇게 미니 박스가 있었는데 목요일 날 미니 박스를 깼고 5일선이 우하향으로 바뀌면서 하락이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종가가 절묘하게 7월 고점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단순히 7월 고점이 아니라 그 당시 사상 최고가고 그 이후에 강한 하락이 나왔었고 10월 달에 그 부근에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갭으로 돌파했는데요. 지금 딱 그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음 주 하락이 한 번 더 나오면 7월 고점을 돌파했는데 돌파하자마자 깨고 내려가는 트랩이 완성이 되면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8월 저점에서 9월 저점으로 선을 그리면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8월 고점에서 고점끼리 선을 그으면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10월 달에 세기형 하방 이탈이 있었는데요. 11월 6일 트럼프 재선에 성공하면서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세기형 하단선을 새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제 여기를 만약에 깨면은 어떻게 돼요? 세기형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기형 상단을 돌파하는 척 해놓고 다시 내려와서 세기형 하단을 깨면 단기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가 있는데 잠시 후에 엔비디아 차트 볼 거고요. 나스닥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7월의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기형 하단을 깨면서 세기형 패턴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주봉상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나면 주봉의 5위평이 깨지는 거죠. 주봉의 5위평이 깨지면서 7월 고점을 깨고 내려가면 트랩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1차 주봉의 22평을 볼 확률이 매우 높고요. 2차로는 지난 7월 고점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주봉상 45위평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또 작년에 9월, 10월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도 45위평에서 지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습성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봉상 5위평을 깨고 내려가면 1차적으로 주봉의 22평 노란색 선을 보러 갈 확률이 높고 2차적으로 주봉의 45위평을 보러 갈 수 있다. 이평선 관점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스닥 월봉 차트상 지난 7월에 채널 상단에 부딪히면서 주봉 일봉상 하락 시그널이 나오면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왔을 때 8월 초에 하락이 월봉상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까지 내렸었는데요. 지금 11월의 캔들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려다가 윗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봉상 5위평이 깨지면 월봉의 12평까지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최악의 경우 8월 저점 월봉의 22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저점과 월봉의 22평 근처를 보러 갈 가능성도 열린다.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가능성도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이 아닌 나스닥 100으로는요. 이미 7월 고점이 깨졌고요. 21선도 깨졌죠. 다만 8월 저점과 9월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렸을 때 여기는 안 깨졌습니다. 다음 주에 이게 깨지면 일단 매도세 우위 구간으로 전환이 확인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 6월 고점이 있는데요. 그 사상 최고가를 지난주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는데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장악형 류가 됐습니다.
관통형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흑운형이라고도 하죠. 장악형은 직전의 양봉을 음봉으로 다 감싸 안은 거, 하락 장악형이고요. 관통형은 다 감싸 안진 못했지만 직전 양봉의 절반 이상 내려온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장악형 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 장악형 류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 6월 고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오이평도 깨지진 않았죠. 이번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수요일 실적 발표하면서 오이평을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되는지, 그리고 금요일 날 최종 주봉 캔들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장악형 류로 내려와서 오이평이 깨지면 주봉의 22평을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8월 초에는 주봉의 22평 깼다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주봉의 22평을 깨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도 일봉상 나스닥과 비슷하게 쐐기 형태의 모습입니다. 쐐기형 하단을 깨면 이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일봉상 쐐기형 하단을 깨는지 주봉상 5위평을 깨는지 다음 주 실적 발표와 함께 차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 차트고요. 아래는 나스닥 월봉 차트 비교로 보면 나스닥은 계속 우상향했잖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월 이후 하락이 세게 나오고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서 5위평 아래에서 연속 음봉이 진행 중입니다. 나스닥 지수 대비 필반은 상대 강도가 약한 상황이고, 확대해서 보면 월봉의 5위평이 우하향으로 꺾인 상황이고요. 거기서 윗골이 음봉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월봉상 단기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월봉의 22평을 보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봉 차트를 보면요, 명확하게 삼각 수렴 형태가 만들어졌고, 지난 금요일 15일에 삼각 수렴 하단을 갭으로 크게 깼습니다. 필반은 나스닥이나 S&P 500 시장보다 약한 상황에서 일봉상 하방 시그널이 완성이 돼서 단기 하락의 힘이 작용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저점 1차, 그 다음 전저점 2차, 그 다음 전저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가 넥라인입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봉 차트로 보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넥라인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직전 저점과 넥라인 부근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필반 주봉 차트를 이평선 관점으로 보면요, 빨간색 5위평이 하락하고 반등했는데 22평 부근에서 우하향 전환됐고, 장대 음봉이로 직전 양봉을 감싸 안으면서 저점이 낮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22평의 하락 N자로 5위평이 하락 반등 하락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62평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이번에도 이평선 관점에서 62평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 시장 전체 대비 상대 강도가 약한 상태에서 삼각수렴 하향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연속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하단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재차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명확한 바닥 시그널이 완성이 되거나 또는 상향 돌파를 해서 상승 전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핵심 종목 차트 몇 개만 보면요,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자마자 이탈했고 주봉상 22평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앞에서는 주봉상 22평이 지지가 됐었는데 그 지지받던 선을 깼고 또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22평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이 122평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안 나오면, 거기가 깨지면은 하락, 반등, 하락의 형태로
갈 확률이 커진다.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이 122평 전저점 부근 220 근처에서 지지 후 22평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요 대형주 중에서 매우 안 좋죠.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잖아요, 거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가 밑에서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강한 하락, 약한 반등이 나오고 미니 쌍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반등, 하락의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박스 하단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소가 상승으로 가려면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매우 약한 상황이니까 매수 금지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가 11월 15일 금요일에 7.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17시 50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죠. 연일 삼전을 매도하던 외국인이 그날 1279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드디어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할 것인지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 지지저항 파동과 패턴을 통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지 하락할 확률이 높은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일봉 차트상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논하려면요, 최소한 21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지난 10월 말에도 단기 상승이 나왔었는데 21선을 안착해야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21선 안착을 못하고 저항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하락이 세게 나온 거고요. 주봉 차트상으로는 정말 중요한데요. 주봉상 22년 저저점을 깨려다가 지키면서 아랫꼬리를 달았고 거래량이 사상 최대 수준에 가깝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잘하면 상승 전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상승 전환이 나타나려면 강한 하락이 변하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 변하는 건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상승 장악형이 나오던가 샛별형이 나와야 됩니다. 또는 완벽히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절반 이상 감싸는 관통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양봉이 세게 나오면 그러면서 주봉 종가 기준으로 5위평까지 올라타면 그러면 그때는 주봉상 단기 바닥 패턴이 되는 거고 이 큰 하락에 대한 반등이 정확하게는 기술적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10조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상 바닥 패턴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월봉 차트상 122평이자 전저점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있어서 이런 자리는 연속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깨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나올지 3주에 나올지 그걸 미리 알 수는 없고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추적을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채널이 명확히 형성이 됐고 지난 7월에 월봉 채널 상단에 부딪히고 하락 장악형 형태로 나타나면서 단기 고점이 명확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월봉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월봉의 22평에서 지지 후 상승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월봉의 5위평이 우하향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개월 연속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단기 매도세 우위 구간, 단기 하락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인 거죠. SK 하이닉스 주봉 차트상 빨간색 5위평이 강한 하락 나왔고요. 반등을 했는데 22평 근처 전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으로 직전 양봉을 감싸 안았고 빨간색 5위평이 이렇게 우하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위평이 하락, 반등, 하락 N자 형태로 갈 가능성이 커졌고 전저점 부근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죠. 단기 매도세 우위 구간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쌍봉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쌍봉이 완성이 됐고, 중요한 자리에서 저항을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쌍봉으로 깨졌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면요. 미니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미니 박스를 만들고 박스 하단을 깨면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왔고요. 8월 저점 근처에서 양도지가 나오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단하면 안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 작은 음봉 나왔는데 작은 음봉 무시하고 도지가 나왔으니까 양봉이 뜨면서 이런 샛별형 패턴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주봉 차트 상으로도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으로 하락이 계속 강하게 진행된 상황이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직전의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최소한 직전의 음봉의 절반을 감싸는 관통형 또는 다 감싸는 장악형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이런 캔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캔들은 뭐예요? 잉태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 관통형, 샛별형, 잉태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다음 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안 나오고 깨지면 그 다음 저점 부근에서 다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8월 저점에서 양봉이 뜨긴 했는데 이 양봉 하나만으로는 아직 상승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 형태가 나오면서 샛별형 U가 되던가 5위평을 일단 회복을 해야 되고요. 5위평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주봉상 하락이 굉장히 크고 깊게 나온 상태죠. 8월 전저점에서 아랫꼬리가 달렸는데 직전 음봉을 감싸는 양봉의 형태가 나오는지, 또는 긴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그 다음 긴 아랫꼬리 이후에 양봉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주봉의 5위평을 올라타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월봉인데요. 저점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체크해 두고 그 저점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바닥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스닥, 엔비디아, 필반 등 차트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싶은 종목 차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